어떤 이커머스 회사에서 들어가서 뭔가 구입하려고 하다가 혹시 그 챗봇 같은 거 써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어땠어요? 퀄리티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커머스에서 그 쇼핑 구입하는 게 더 그 어떤 안에 내용이 복잡하겠어요? 아니면 이런 보증을 해주는 게 내용이 복잡하겠어요? 보증이 훨씬 더 복잡하겠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쇼핑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를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AI 저 얘기하면은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모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질문 하나만 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옆에서 예를 들어 누가 AI 얘기 바로 꺼내는 순간 얘는 내용을 모르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실물을 아예 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는 거고. 아니 그리고 AI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서 보증을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통계적인 기법에 기반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 같으면 기술가치평가 관련해서 AI를 접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박사들의 영역이지 여러분들이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사들이 그걸 만들어도 실제로 실무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면접 볼 때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이 얘기를 하기보다 이걸 얘기하시면 되고, 근데 RPA를 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AI는 안 되지만 RPA는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 RPA를 통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지금 보증평가 프로세스에 걸리는 어떤 시간이나 공수를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증평가에 들어가는 공수를 단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현장 조사를 나가가지고 면밀하게 이 신용 보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절감된 공수를 기반으로 비금융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RPA는 결국은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들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훨씬 더 간소화시켜주는 로봇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입된 것과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언택트 기반의 원클릭 보증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맞죠? 그 비대면으로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서식들을 스크래핑 기능을 통해서 다 모은 다음에 그 사람이 방문하지 않아도 아주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이 보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을 AI 기반으로 사람을 배제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RPA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하고 조화를 이뤄서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정교하게 보증을 하자,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들마다 공장이나 지리적 위치, 만들고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죠. 그런 모델을 백날 만들어 봐야 이게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기업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을 넘어서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인공신경망 뭐 이런 것까지 뭐 발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구축이 된 기관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AI 면접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한번 봅시다. AI 면접이 사람의 어떤 그 맥락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평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인지 제가 짧게 입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에다가 자연어 검색한 적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장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검색한 적 있어요?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바로 다 얻었나요? 원하는 답을 바로 다 못 얻었죠. 그러면 보세요. 구글이 자연어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제대로 못 얻었다. 그런데 지금 AI 모델이라고 만든 애들이 그걸 사람을 다 평가한다?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동공지진이나 이런 것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그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라는 어떤 데이터 셋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면은 이제 이거를 척도화 시켜가지고 판단하는 모델이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텍스트로 전환을 합니다.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그 텍스트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글도 자연어 처리가 그 정도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IT나 이런 애들이 이거를 평가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평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슨
지금 내가 구글보다 엔진이 더 낫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냐고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AI는 어쨌든 결론은 AI나 이쪽 모델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다. 근데 하지만 아직 그까지 기술적인 완성도가 가지 못했으니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 그 과도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고 도와주는 게 우리의 롤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무차적인 설명들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이 방식이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된 내용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말고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면접을 실제로 보고 있고 또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단계에서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전혀 문제된 게 없어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근데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왜 자꾸 신문기사에 났다고 이걸 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중소기업 여기 사상